안녕하세요. 해링턴 스퀘어 과천 미주 분양 설명회 지금 열기가 엄청 뜨거운 OC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과천 하늘 아래 새로운 집이 떴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 모두 모여 살아보세. 역대급 커뮤니티 상상 그 이상이지. 해링턴. 와, 빈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한국행 왕복 항공권까지 쏟아지는 경품에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어요. 살고 싶은 곳 스퀘어 꿈이 이루어지는 곳.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알게 돼. 최고라는 말 부족해. 여기 살고 싶. 요즘 고환율 덕분에 미주 교민분들의 한국 우량 부동산 투자가 완전 대세라고 하죠. 대한민국 수도권 핵심 입지인 과천의 프리미엄 단지라니 와, 저라도 당장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해링턴 웃음꽃 피는 곳 스퀘어 사랑이 샘솟는 곳. 좋은 집은 삶의 가치를 바꾸고 좋은 투자는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다음 핫플레이스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엔 저랑 한국 과천에서 뵙길 바라며 안녕! 이렇게 많이 호응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 인원수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뭐 솔직히 식사보다도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설명회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약을 받을 때에도 한번 양해를 구했어요. 만약에 늦게 오시면 식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정보가 중요한 거지 뭐가 식도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처음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분식은 아니고요. 제 주머니에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물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 제가 지금 드리는 건요, 로또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열어보시면 부정타요. 그러니까,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열어보시면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요, 자기 와이프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괌에서 오셨어요? 괌에서 여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와, 우리 행사가 괌까지 있네요. 괌에서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노르웨이. 아니, 거기서 뭐 하시려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온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제일 많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87, 87세 여기 계세요, 우리 어르신. 내가 그것보다 더 나이가 있다. 어떻게 되세요?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냥. 87. 와, 그럼 우리 어르신께,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 내가 제일 나이가 어리다. 몇 살입니까? 25? 26이 있어요. 그 이하가 있으면 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이. 자, 26을 이길 만한 분이 계십니까?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드린 선물은요, 맛보기. 지금 선물 드린 건 사실 아주 잔잔바리만 드렸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100불짜리 코스트코 선물입니다.
요 정도 돼야 이제 반응이 오시죠? 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래프를 좀 뽑아볼게요. 자, 래프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카리 선생님께서 래프 하나만 뽑아주세요. 눈을 감고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일단 흰색 갖고 계신 분, 흰색 갖고 계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거지만요. 화장실을 갔거나 귀가 안 들려서 못 들으신 분은요. 딱 1분만 카운트합니다. 1분 내에 안 나오시면 이거는 자동으로 다른 분께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의하시면 박수 3번 주십시오. 동의하시면. 박수 3번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뭔가 걸리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 손에 흰색 티켓이 있고요. 번호는 541번입니다. 541번. 어디 계십니까? 있으세요? 와, 선물 좀 갖다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래플이 뽑혔죠? 뽑혔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분께 드리면 이분이 비행기 티켓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통 속에 넣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뽑히는 건 다시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이죠?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자, 오늘이 생일인 분 손드세요. 오늘 생일이다. 생일 없어요? 그러면 어제가 생일이었다. 와우, 좋아요. 내일이 생일이다. 생일을 잊고 사세요? 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6월달이 생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6월달 한분 계시고. 자, 그러면 6월달 중에서 가장 오늘 설명회와 가까운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이세요? 생일이, 날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양심을 6월 3일 넘어가겠습니다. 며칠이세요? 23일. 며칠이세요? 27일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27일이니까 토요일이었네, 토요일.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가 올라왔나요? 올라왔나요? 자, 우리 이쪽에서 뭐가 안 뽑힌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이쪽에 계신 분, 이게 일명 래플 똥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래플을 어디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뭐가 자랑이라고 손을 드십니까? 챙겨오시고. 자, 이 성대분 중에서 제일 저한테 크게 소리를 지르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맞던 거는 드시고, 입에서 뭐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자, 우리 래플도 한번 뽑아볼게요. 래플 뽑는데, 제가 이번에는요, 아, 내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다. 아, 너무 안. 저기, 제가 보기엔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저기, 막 쇠도 씹어 드실 것 같은 분이시네. 자, 래플을 뽑아가지고요, 제가 임의로 앞에 있는 정관장을 드리겠습니다. 래플로 정관장. 자, 보라색 분들 집중해주세요. 029번입니다. 029번이에요? 와, 정관장.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와, 근데 오늘 식사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아, 참, 운이 좋으십니다. 운이 좋으세요. 자, 제가 한 잔만 더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저쪽을 좀 다녀왔으니까 이쪽에서 저한테 가장 큰 환호를 보내주시면 티켓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릴게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근데 그래요? 저기 죄송한데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 드릴 테니까 찢어서 가주세요. 자 이제 본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집중이 되셨습니까? 이제 아직도 식사가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식사가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왜? 식사를 더 하셔야 돼? 하고 계세요 혼자서. 자 박수 3번만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해링턴 스퀘어 과천 미국 분양 설명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케빈 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대한민국 수도권 핵심 입지인 과천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한국 부동산 취득 절차, 해외 거주자의 계약 방법, 송금 및 세금 문제, 자산 이전과 상속 계획, 그리고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미래 가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해링턴 스퀘어 과천 미국 분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는 좋은 입지에서 시작되지만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같이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을 함께 만들어 가실 시행사, 분양대행사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전에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먼저 시행사에 계시는 대상산업 나성호 전무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양대행 총괄 상림 DM텍 이대현 전무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 분양 설명회를 진행해 줄 예정이니까요. 잠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미국 부동산 파트너분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 분양 총괄 K홈 리얼티의 석준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KM 리얼티의 석준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에이전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쪽 테이블부터 해서 오늘 참여해주신 브로커스의 대표님들만 간략히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에이전트분들까지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만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라이언 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에드워드 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클레이 대표님 어디 계시죠? 클레이 대표님이 행사 준비하고 홍보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기 서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이시안의 니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 에이전트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빨리 끊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가치와 비전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입지적 강점, 상품 구성, 생활 인프라, 교통 환경, 미래 비전까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귀를 쫑긋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양대행 총괄 상림 DM텍 김성림 이사님 모시고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민국 1등 분양 대행사 상림 DM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떨려요. 네, 사실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 때 제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청심환을 6알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가 찾아오셔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5알 먹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후유증이 와요. 지금은 이제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다 하는 과정 중에서 발음이 좀 세거나 혀가 좀 씹히거나 피를 흘려도 제가 꿀떡꿀떡 삼키겠습니다. 이렇게 흘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른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고국인 한국에서 와서 뭐라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앞쪽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 1등 분양회사 상립 디엠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까지 누적 오픈 현장 수 190개 현장, 아파트 총 12만 세대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피스텔 8,500세대 정도 공급을 해왔고요. 그 밖에도 상업시설, 지산, 오피스텔 등 상당히 다양한 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립디엠텍은 2001년도 설립한 이래에 다양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고 24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전문 기관에서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부동산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AC 등 대한민국 유수의 시공사들과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제 간략하게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라고 하면 사실 지명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네. 과천 그러면은 일단은 지명 자체가 브랜드인 지역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과천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과천은 서울대공원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야? 라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남 3구보다 살기 좋은 도시에 1위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 8명이 10년 후에도 계속 살고 싶다. 그런 도시가 과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양재 IC라고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강남 서초구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가 강남 서초구고 강남 서초구하고 바로 접해 있는 요만큼이 과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천시 자체는 도시 자체가 동쪽, 서쪽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동쪽에 청계산, 서쪽에 관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체 도시의 85%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매우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브랜드가 지역명 자체가 브랜드인데 그러면은 거기가 왜 좋아? 라고 얘기를 궁금증이 당연히 떠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된 데가 과천 원도심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북쪽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 북쪽으로는 아무래도 강남하고의 접근성 때문에 주거시설 위주로 해갖고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조금 멈춘 거 아니야?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남측으로 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택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 이 택지가 어떤 택지냐 하면 강남이죠. 모두가 원하는 강남.
강남과 판교와 저희 과천 시정부 타운이 연결이 되면서 골드 트라이앵글, 지식산업기반의 골드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면밀히 살펴봤었을 때 저희 지정부 타운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넷마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NC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이제 같이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넷마블이 4억이 이전이 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코오롱 글로벌 본사, 그 다음에 주계제약 등 약 7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업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파생되는 2차 밴드, 3차 밴드들 회사들이 계속 우후죽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근무가 예상이 되는 직주 근접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지금 되게 조금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자금 출처 조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뭐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고 분양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입주 물량은 앞전에 분양을 해서 이제 입주 시기가 도래해서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부동산은 미국과 달리 선분양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분양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입주 물량이 26년도 27만 호 이후에 26년도 27만 호 이후에 27년도부터는 5만 호, 8만 4천 호, 8만 3천 호, 4만 4천 호 이런 식으로 한 81% 정도가 쭉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 공급 물량 추이도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연평균 11만 호 정도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부터는 58.6%가 감소한 4만 5천 세대 정도가 신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거주해야 되는 실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이라도 한번 가보자. 오피스텔을 찾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다른 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10년간 오피스텔 공급 물량입니다. 10년간 총 한 35만 개 실을 공급을 했어요. 35만 개 실.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그러니까 화장실 2개, 방 3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주거시설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35만 가구 중에서 5천 세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피스텔로 그러면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 거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주거만 가능한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피스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상품은 오피스텔 3세대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구분될 수 있는 거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 2세대까지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발코니를 확장을 하거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24년도 2월, 10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 현장 중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발코니가 설치가 돼서 뭐가 좋아지는 거냐? 지금 보시면은 발코니 1, 2, 3, 4, 5 각 실마다 발코니들이 하나씩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사용 면적이 발코니 면적이 한 약 9평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 면적이 34평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코니는 단순히 이제 발코니가 설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부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냐 단창으로 되어 있냐,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이 되냐 안 되냐, 그 발코니와 각 실에 단차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외부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 바닥 난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와 각 실에 단차가 없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2.0 이전에 오피스텔 2.0 상품과 저희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3.0 상품, 그 다음에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피스텔 전용 84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원래는 이제 발코니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법상 발코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요 상품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급된 건데도 불구하고 발코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 2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용 면적 역시도 동일하게 25.7평입니다. 반면에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3.0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 같은 경우에 동일한 전용 면적이 25.7평인데 발코니 면적이 약 9평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사용 면적이 34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사용 면적이 34.7평이 그럼 큰 거냐 작은 거냐? 옆에 있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아파트 동일한 전용 면적 25.7평짜리입니다. 25.7평짜리인데 여기 역시도 발코니 면적이 약 9평 정도가 나와서 실사용 면적이 34.67평.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이 아마 제가 미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단에 뭐 오피스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오피스텔 3.0 정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단 한 번도 소개가 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지하 5층, 최고 29층, 2개동 총 359개실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타입으로는 76 타입, 84 AB 타입, 90 ABC 타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 환경입니다. 저희 사업지 주변에서 반경 4km 이내에 과천 아주대병원, 그 다음에 한림대학 성심병원,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문화복합시설, 서울대공원, 평촌학원관, 정보타운역 등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동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대병원 관련돼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외관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오피스텔 내부 평면은 좋아, 평면만 좋아서는 이게 명실상부한 랜드마크 단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디테일 차이로 인해서 이 단지가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컬 프레임 자체가 헬프 아치, 그냥 아치 형태, 그냥 반 잘른 형태, 뭐 그런 형식으로 지금 외관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커튼 월 룩입니다. 혹시 커튼 월 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튼 월이라는 거는 건물의 외관을 유리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유리로 마감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반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로 마감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미관적으로 보기가 수려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룩은 왜 붙었냐? 이게 커튼월은 유리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거주를 하는 데는 매우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동일한 마감을 하고 그 앞에 유리로 추가로 유리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튼월 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상복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하층에 상업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지 안에서 이제 웬만한 거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도적 슬세권. 혹시 슬세권이 뭔지 아시는, 이건 모르시죠? 예. 슬세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워딩 그대로입니다.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 네, 슬리퍼 신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명동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슬리퍼 신고 어디든지 저희 사업지 내에 웬만한 상업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병원 가고, 슬리퍼 신고 학원 가고, 슬리퍼 신고 마트 가고, 슬리퍼 신고 운동하러 가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라든지 구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슬리퍼만 종류별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병원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압도적 슬세권 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0하고 3.0하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뭐가 없어요. 그냥 노인정 같은 거 하나, 노인복지관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 같은 거 하나,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내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피트니스 GX룸, 샤워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비즈니스 센터, 오픈 키친, 파티룸 등 다양한 아파트 이상 버금가는, 아파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별개로 저희가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호텔급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비서 서비스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이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프시면 병원을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냥 어플이라든지 이걸 통해 갖고서 내가 지금 어디가 너무 아파요 하면은 그거 관련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비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지역을 잘 알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을 모를 때는 어디가 맛집인지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몇 시에 어디를 가는데 이러한 자리야, 이거에 걸맞는 뭔가를 좀 예약을 해줘, 추천을 해줘 하면은 그런 거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최고 층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고가 2.3m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저희 상품은 최고 층고가 2.75m로 되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2.75인 천정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 천정고가 2.6m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한 0.3m 정도가 더 높게 구성되어 있고요. 홈 IoT라든지 주차번호 인식이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스마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가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래 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귀를 여시고 잘 좀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가치입니다. 저희는 저희 단지 앞쪽으로 해서 4호선 과천 조고 타운역이 2027년 10월 달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GTX 신호선, 월곡 판교선, 유래 과천선 등 다양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과천분당 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GTX-C 요거가 중요한 건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GTX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과천 G종고 타운역에서 한정거장을 가면
과천 정부 청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GTX 신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에서 한정거장 가서 환승을 해서 가면 한정거장, 두정거장이면 서울 강남 한복판인 삼성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위례 과천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후단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인데, 역세권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초역세권이야, 그냥 역세권이야, 어떤 역세권이야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지하로 역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에는 모빙워커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역세권이 아니고 내가 집 앞에서 슬리퍼 신고 생활을 하는데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까지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운동화 잠깐 갈아 신으시고 지하 보도를 통해서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역세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얼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어? 네, 그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수치화 해봤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노선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3억에서 최대 한 8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현재는 저희가 개통 전이에요. 개통이 27년 10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 3억에서 8억 정도의 개통 시에는 최소 3억에서 8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는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입주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프리미엄들은 전부 다 고객님들의 몫입니다. 다음은 저희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아까 제가 잠깐 넘겼었던 거 아주대학병원입니다. 이게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 위치에. 저희 사업지는 요 위치에 있고요.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한 500병상 규모로 해서 건립될 예정이고요. 주요 시설로는 응급의료, 암센터, 심혈관센터,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 등의 다양한 의료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개원은 2032년 개원 목표입니다. 그 밖에도 도서관,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 상품도 좋고 입지도 좋고 다 좋아. 그러면은 이 주변 가격은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천시 원도심 쪽에 보시면은 한 29억 5천. 같은 84타입,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29억 5천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21억 정도가 되는데요. 환산을 해보면 저희 단지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최소 3억에서 한 11억 5천 정도, 최소 3억에서 11억 5천 정도의 가격 차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억에서 11억인데 아까 지하철 개통이 됐었을 때 그 개통 프리미엄, 물론 이 지하철 개통이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아요. 시간을 두고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는 29년 10월입니다. 개통은 27년이고 그럼 2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월등히 높다. 요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상품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안전한 사업이야? 어떤 사업이야? 이거를 내가 해도 돼? 오늘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걸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해도 돼? 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행사인 대상에서 근무하고 계신 나성우 전문님을 모시고 나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왜 과천이냐? 이 상품이 믿을 수 있느냐? 상품의 구성원을 믿을 수 있느냐?
상품 자체를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과천 해링턴 상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산업의 나성욱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링턴 스퀘어 과천 사업 주체인 리지 인터내셔널 대상 산업의 나성욱 전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자 직강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쓰면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고 하잖아요. 참 비싼 강의고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관해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저자 직관과 똑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데요. 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세 가지를 꼭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업이냐, 과천은 어디냐, 그리고 그 좋은 걸 왜 미주에서 판매하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김성진 본부장님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라고 부릅니다.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단어가 매우 낯설 걸로 보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느꼈는데요. 저희 같은 사업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FDIC가 은행이 망해도 내가 낸 예금을 확실하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허그라는 곳,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사나 건설사가 망해도 내가 낸 중도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 그리고 법에서 보장해주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허그 분양 보증인지 아닌지를 정식적인 분양 공고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 해당 사업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양 광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내용이 하는 사업이라는 걸 나오고 보증 금액이 4,600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는 중도금, 전체 사업의 중도금 총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까지 왜 미주 분양에는 아무도 이런 걸 안 했을까? 저는 좀 궁금했는데요. 가장 큰 게 여기 분양하시는 사업자들께서 사전 분양이라는 걸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 홍보해가지고 막 광고를 해서 일반적으로 붐업을 시킨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로 되면 인허가를 나중에 받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굳이 이 돈을 내면서 이 보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또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그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의 어떤 제약이 있는데요.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분양가가 적정해야 됩니다. 허그, 그 공사 기관이 느꼈을 때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럼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좀 깐깐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해주는데 사업자가 그거를 날림으로 여기저기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이런 허그 보증공사 상품을 쓰지 않고 일반 신탁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일반 신탁사업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최악의 경우 신탁사업은 내가 낸 돈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는 보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게 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난 금액 그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는데, 이에 반해 허그 분양보증 상품은 100%를 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무엇보다 시공사가 중요합니다. 이미 착공이 돼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사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성중공업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시공하는 건설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엄청난 신용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 중에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포스코랑 똑같은 등급이고요. 그 밑에 롯데라든가 대우라든가 그리고 SK건설 같은 것들이 그 밑에 등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이는 게 이제 뭐 포롱이나 뭐 대방이라든가 대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BBB급 그 정도로 한참 차이가 나는 등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효성중공업에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저희 공사 현장을 실시간 아니고 월 단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효성중공업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분양 정보, 그다음에 사업 정보를 볼 수 있고 사업 정보에는 매달 5월 지금은 이게 5월 말일 겁니다. 6월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이 되면 6월 말 걸로 업데이트 될 거고요. 이렇게 공사 현장도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효성은 지금 요거는 이제 저도 미주에 계신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웰링턴 CG라고 효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인데 이게 우리나라 3대 골프장 중에 하나고요. 신들의 비밀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초프라이빗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는 거를 되게 소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장담은 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약을 하시면 제가 효성중공업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면 한번 계약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는 어디냐? 대상산업 리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약 한 100만 평 부지에 한 50조 원의 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메이저 디벨로퍼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 간단히 소개드리면 송도 6809에 한 12조 원 되는 한 40만 평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청라에 위치한 북인천 복합단지는 한 25만 평 정도 되는 등을 저희가 소유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 들어가는 송파에 있는 복정 역세권 개발 사업은 현대건설이랑 같이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여기 들어온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기사에도 났고요. 동탄 의료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여기도 한 5조 6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 사업 외에도 저희가 수만 평의 어떤 상업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도 오네스타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0평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의료시설과 뭐 식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어떤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 병원이 들어오느냐? 병원은 규모상 병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편리 쓰실 수 있는 의료시설, 의원급 이런 것들은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저희가 이제 송도에도 지금 12개 병원급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외과, 뭐 피부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 있는 상업시설에 이 정도의 의원급은 당연히 들어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특히 그 경기도 인천 지역의 메이저 언론사인 경인일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개발, 관리, 운영, 그리고 미디어 언론 이렇게 총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탁 얘기도 했는데 물론 저희도 신탁도 다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계약 주체가 아마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해도 신탁이라는 보호망을 한번 떴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에 대한 건 아까 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고 수준의 살기 좋은 명품 부촌이다, 과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온다. 아마 700개에 한 3만 명 정도가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되는 거는 사람들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과천에는 이렇게 좋은 직장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넘쳐난다. 그리고 강남과 강북을 양손에 쥔 정말 유일한 도시다. 강북까지 가려면 서울역이 이제 CBD라고 불리는데 거기까지 지하철로 한 30분 안에 들어가고요. 강남까지는 뭐 GTX-C가 생기면 10분 안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위례만천선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인 강남과 강북을 손에 쥐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과천보다 훨씬 입지가 떨어지는 안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로 밑인데 거기에 엄청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과천이 뛰니 인덕원도 뛴다. 그래서 이 인덕원이 지금 벌써 15억이 넘어가는 돈으로 막 돼 있습니다. 저희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지금 76 타입이 15억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 하급지가 밑을 받쳐주기 때문에 과천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과천인데 그럼 한국에서 다 팔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찍긴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저희를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 12월 때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기 바로 몇 주 전에 이 과천이 돈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정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갑자기 사람들이 부동산 심리 위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투자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양권이 완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분양이 발생된 거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도 680구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송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본사가 또 송도에 있고요. 공교롭게 저희 집도 송도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 아메리칸 더샵 사례를 좀 매칭을 마킹을 해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저기 서 계시는 석준호 대표님이 상당히 꼬셔가지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고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지금 해서 이 자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다 보니 뭐 사전에 비용이 많이 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 팔리더라도 여기 미주 판매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딱 100실만 여기가 보장이 돼 있고요. 요거는 한국에서 다 팔린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미주분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그런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림에서도 여기 두 분이 오셔갖고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규제는 정말 그 선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내가 잡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저 국민의힘에 내주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고요. 몇 군데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저희 과천도 국민의힘이 시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돈이 되는 곳들은 다 이제 국힘이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지금 불똥이 튀었고요. 민주당에서도 뭔가 지금 대책을 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에 했던 거 당장 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저희가 입주하는 2029년 10월 그 근처 언저리에 뭔가 한 번 더 큰 규제 완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19년도에 또 강화되고 23년도에 또 해제되고 25년도에 강화되고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뭐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가 있는 시차를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입주 시점의 어떤 부족 그런 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강조드릴 수 있는 게 개발 호재와 정부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계획이 됐을 때 한번 부동산 가격이 한번 확 오르고요. 그게 실제로 착공이 되면 그때 또 오릅니다. 그리고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면 그때 또 오릅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오르는데 우리 과천은 뭐 위례과천선이라든가 GTX-C라든가 그다음에 지직정보타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과 운영과 착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마지막에 한 2장을 더 넣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좀 추가시킨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 주택보증공사가 주택구입 자금 보증이라는 걸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쉽게 중도금 대출 보증이라고 해주는데 이거를 나라의 공사기관인 주택보증공사에서 중도금 지탄 대출에 대한 그 보증을 서주시고요. 그거는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도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khub.or.kr 가면 거기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Q&A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F5, 그다음에 외국 도표의 경우에는 F4 비자가 있으면 다 이게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우수합니다. 은행에 보면 어떤 걸로 대출할 때 심사를 하느냐, 사업장이 안전하냐, 그리고 대출자 차주라고 부르는데 대출자 개인 신용도가 괜찮냐, 크게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정책이나 뭐 은행 사정은 뭐 이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치하고 나면 사업 안정성은 허브 분양보증 사업으로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자 개인 신용도도 이게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구는 뭐 60%가 되고 누구는 30%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되고 안 돼. 되면 무조건 60% 다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높은 협조가 가능해서 다른 여타 사업배랑은 다르게 정말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탭핑을 해서 비딩을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리는 한 4.8%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도금 대출 지금 첫 번째 시점이 내년 4월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의 금리와 은행을 잡으려고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의 부동산 구입 시 계약 체결 방법, 해외 송금 절차, 취득세 및 보유세, 명의 문제, 향후 매도 시 세금까지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상림 DM텍 이대현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림DM텍의 이대현 전무입니다. 제가 오늘 부자 동네 온다고 나름대로 드레스를 좀 힘을 썼거든요. 힘을 쓰고 왔는데 화면을 다 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쓰고 신경 써서 왔구나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와서 제가 한인타운에서 계속, 저 미국 처음 왔습니다. 저희 셋 다 처음인데, 미국에 처음 와서 한인타운에서 말도 안 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 동네에 제가 오면서 느꼈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리고 머나먼 땅에서 힘들게 일 열심히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계약에 관련된 건데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거짓됨이 없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계약 절차 및 세금인데 저희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과천이라는 도시는 왜 좋을까요? 왜 과천을 얘기할까요?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가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죠.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입지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자, 과천에 대한 장점 제가 5가지만 한번 요약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 모여있고 제일 부자들이 모여있는 강남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맞대고 있다는 건 바로 옆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교통의 가치입니다. 교통이, 저희는 지하철역이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직접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정거장만 갈아타면 강남의 중심지로 갈 수 있고, 내년에 10월에 개통되는 그 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4호선. 그 다음에 GTX-C 위례과천선을 통하면 더 가깝게, 강남에서 강남을 이동할 때 30분 정도 걸리는 게 과천에서 이동할 때는 편하게 15분 내, 20분 내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좋은 곳이냐? 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홍보를 할 때, 광고를 할 때 저희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오렌지 카운티. 제가 한국에서는 카운티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와서 듣다 보니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과천은 압도적 녹지율이 85%입니다. 85%가 아까 저희가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고 했죠. 누가? 허그가 보호해 준다고 했죠. 과천은 청계산과 관악산이 둘러서 보호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녹지율이 85%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바인과 비슷한 점이 또 있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과천 전체 인구의 83%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지역 내에서 소득 수준 1위입니다. 과천이. 그러면 내 이웃,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고 생활 소비 수준이 높은 아주 고품격을 가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런 분들과 같이 살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 네 번째, 자족도시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혹시 다 아시나요? 자족기는? 자, 한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집이 멀어서 그곳에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기능이라 하면 그 도시 안에 일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과 집이 가깝죠. 그럼 출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나의 삶, 내가 저녁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죠. 이 자족기능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기능 있는 도시, 네 번째 과천. 그러면 자족기능 안에 아까 700여 개의 회사와 3만 명의 전문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통도 필요하겠지만 집이 필요하겠죠. 근데 집은 과천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딱 지을 수 있는 곳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요,
미국에 갖고 오질 못해요. 왜냐면 아파트는 한국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기간이 30년 이상, 내 가족이 4명 이상, 통장을 만든 지가 15년 이상 이런 걸 다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파트랑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의 3.0%입니다. 자, 과천 설명드린 좀 이해가 되세요? 괜찮은가요? 다시 설명할까요? 대답. 자, 과천 괜찮은가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자, 과천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제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계약 절차인데 저희는 3년 뒤에 입주할 매매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한 번에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잔금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때 10%를 바로 낼 수도 없잖아요. 돈이 다 현금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눠내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 계약할 때 일자 계약금 1천만 원을 내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호수를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서 계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계약금은 총 10% 내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차 계약금 1천만 원 내고 계약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10%에 대한 잔액을 납부하시는 건데요. 한국에는 이 물건을 사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실거래 신고 저희 회사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중도금을 60%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도금 60%를 한꺼번에 내야 되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씩 6번을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중도금 일정도 어떻게 정하냐면 지금 착공했을 때부터 요 끝에까지 입주를 했을 때의 기준에 50% 기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 3번, 뒤에 3번 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개월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먼저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3년 뒤에 입주할 물건이니까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해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매번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중도금 1차 발생하기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이건 한국 오셔야 돼요.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그 해당 날짜에 정해진 돈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통장도 신탁과 시공과 시행이 같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신탁계좌로 6회분에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 정리가 됐죠? 잔금은 입주할 때 30%를 내시면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도 보통 2달 정도 드립니다. 그 기간 안에 원하는 날짜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은 돈을 빌려면 저희가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를 매달 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한국은 또 편리하죠. 이자 후불제라고 합니다. 이자 후불제가 이자가 매달 발생하는 돈을 아까 2번째 설명하셨던 대상 시행사가 먼저 대납을 합니다. 대신 납부를 해놔요. 그리고 입주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은행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오차가 없겠죠. 이율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자를 다 납부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대상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총 이자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 입주할 때 50%만 납부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허그 보증에서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에서 보증을 쓰고 있고 그 보증을 통해서 대상과 시공사 효성중공업까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한테는 뭘 보냐면요. 자, 주소가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소득이 얼만큼 있는지,
근데 소득이 우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까지 보냐면 미국의 자산이 있는지 또는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신용카드의 내역이 2년 정도, 1년 정도 확인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썼는데 갚았으면 그건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구와 각 회사들의 신용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여기 교민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울까, 그리고 어떤 혜택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컨텐전시라는 기간이 있으세요. 내가 매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호 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거든요. 한국에는. 그러면 미국에는 컨텐전시라는 기간을 드려야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약금은 2번에 나눠서 내는데 1천만 원 내고 나머지 10%의 잔액을 한 달 때 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앞에 기간을 좀 더 드리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한 게 저희는 동호수 지정 계약 500만 원으로 동호수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호수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정한 100세대 중에서 768490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계약을 하시면 3주에서 한 달 정도 컨텐전시 기간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3주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500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은 똑같이 계약금의 잔금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보셨는데 자금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이 계약하는 게 지금은 힘들어 보인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약하시면 500만 원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 있다라고 하면 한정된 세대수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호수를 먼저 선점하는 게 제일 먼저시겠죠. 그리고 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알아볼 거 알아보셔야죠. 과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무에 대해서도 알아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기간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전시 기간 동안 확보하시기 위해선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저희와 협업하시는 브로커와 에이전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물건이 좋은지, 어떤 타입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계약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중도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게 공사의 50% 기점입니다. 50% 기점을 나눠서 앞에 3번, 뒤에 3번을 하는데요. 집단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회차 10%씩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1차가 다음 달 8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인허가, 분양을 해도 될까요를 나라에 물어봤을 때 받은 기간이에요. 지금 저희는 1차를 내년 4월과 같이 납부를 할 겁니다. 여기가 20%, 그 다음에 10%씩 이렇게 처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득은 뭘까요? 이때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줄겠죠. 그래서 1차, 2차를 한꺼번에 대출 신청을 할 거다. 계약을 하시면. 그러면 계약을 하시고 나면 내년 2월쯤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 많이 떨려요. 많이 떨리니까 좀 해주시고, 제 드레스 코드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거는 지금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신용대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잔금은 입주할 때 냅니다. 입주할 때 내는데 이때는 이 중도금의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환 대출, 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신용도, 회사의 신용도 허그의 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물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주거래은행이 한국은행이라고 하시면 그곳에 맡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때 또 은행들끼리 359실에 되게 고급진 주거상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때 또 비딩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동구매까지 합니다. 은행을 다 같이 선정해요. 제일 싼 데로. 조건이 좋은 대로. 그때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이에요. 미국과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자, 미국과 한국의 세금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취득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유할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약 재산세 13%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팔 때 세금은 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 차이점은 취득세는 한국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있잖아요. 보유할 때 재산세는 한국이 미국의 10분의 1입니다. 저희는 1.3% 수준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사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저희를 뭐로 묶었다? 투기 과열집으로 묶었다.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유할 때 싸고 양도소득세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세금은 취득할 때 매매 취득 시 내는 세금은 4.6%입니다. 그런데 이 4.6% 지난 설명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야? 자, 한국은 세금은 그 건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오피스텔이냐, 이게 아파트냐, 이게 오피스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오피스텔은 4.6%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나 한국에 있는 저 고객이나 다 동일하게, 여기 고객님들은 동일하게 내십니다. 4.6% 입주할 때 내세요, 이거는. 그리고 재산세는 1.3% 수준이니까. 그런데 한국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표준에. 나라에서 해마다 그 건물의 가치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의 가치가 시세 100원일 때 100원일 수는 없습니다. 100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표준액은 낮다 보니까 재산세가 미국보다 많이 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중간에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미국에 있는데 그걸 샀을 때 임대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세요. 임대를 줬을 때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느냐? PMC처럼, 미국의 PMC처럼 한국에도 전문적인 임대차 관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부동산들이 뭐라고 하냐면 리얼 에스테이트를 중개해주고 관리해주는 여기 브로커나 에이전트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요, 아파트랑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랑 한 5%에서 10% 더 나오니까 평당 10,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관리비가, 저희 한국은 관리비가 전기세 수수 다 포함이에요. 30평대 지금 저희가 8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면 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핸드폰 어플로 통해서 그달 나오는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도 전기세가 총 얼마나 갔는지, 전기세 중에서도 승강기를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LED를 얼마나 써서 이게 얼마나 나왔는지가 다 확인이 됩니다. 임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 소득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임대사업 소득세는 미국은 임대를 주시면 12개월 기준에 3달치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한국은 12개월 기준에 한 달치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뭐가 좋냐? 지금 저희가 건물의 총 외형을 말씀드린 금액에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취득세와 보유세에 있어서는 한국의 물건이 세금적으로는 절감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확언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지만 누진세율 적게 벌면 적게 내고요, 많게 벌면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과표 기준이 있어요. 이 저희 오피스텔을 계약하시고 몇 억을 벌었으면 40% 정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빨리 팔아서 1억 정도 벌었다 하면 그거는 9%밖에 안 냅니다. 이게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으로 보면 한국의 세금이 취득할 때만 비싸지 보유하면서 팔 때는 세금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처럼 땅이 넓지가 않아요. 조금만 곳에 아파트랑 오피스텔랑 많은 것이 몰려 있고요. 회사도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역세권 중에서도 지하철역이 몇 분이야. 저희는 직접 역세권이죠. 그런데 직접 역세권 안에 3만 명의 전문직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집을 필요하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답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 팔아야 될 사람들, 내 걸 사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강남과 가깝다. 그리고 상품이 아까 양산구 나오는 화면 보셨죠? 2.75면 제가 8+2.3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 다 적용이 돼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복도에 들어갈 때 문고리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히든도어로 고품격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 그 다음에 세제적인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전하다면 이 상품은 컨텐전시 기간을 통해서 선점하시고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질의응답을 가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이 지금 분양 설명회를 잘 들으셨는지 제가 세 분만 질문을 드려서 제가 한번 어렵지 않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한국의 얼마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 해링턴 스퀘어는 과천에 있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주변에 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과 또 이산과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답하고 외쳐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자, 저기 정답하셨어요.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관악산이었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뷰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요. 지하 몇 층까지 연결되어 있죠? 지하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상 몇 층까지 정답을 해주시고 정답 누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왼손이 안 돼요. 오른손 드신 분. 오른손. 몇 층? 29층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브로셔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총 2개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분양은 아까 몇 개라고 설명했죠? 네, 100개였습니다. 100개. 100개였어요. 예, 예. 정답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들으셨네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답. 359 정답입니다. 자,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이쪽에 불 좀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을 좀 나눠드렸고요.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잠깐 저희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오니까 안 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분만 전체 질문을 받고 시간 관계상 세 분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은요, 저희 분양 설명회가 마치고 개별 상담으로 다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끝나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자, 저기 우리 어르신 잠깐, 자, 제가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요,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긴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1.0, 2.0, 3.0을 설명드렸잖아요. 1.0은 오피스텔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되지 않고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단지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평 미만의 상품들을 대부분 공급했었죠. 근데 2.0이 오니까 저희 나라는 주택의 공급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할 수가 없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2.0을 만들다 보니 난방을 허용해 줬는데 그걸 전용 면적 60平배 미만에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 소형 병역만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태생은 다르지만 법으로 규정한 것도 다르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오피스텔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이 768490이 되어 있는데 그 상품 모두 다 룸 3개에 베스룸 2개로 되어 있고, 컨시어지 서비스 아파트랑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동일하게 들어가고, 단지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지하철역과 연결될 수 있는 입지, 상업지역에 들어간다는 거. 그게 더 장점일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과천에 저희가 똑같은 20억짜리 살려고 하면 대출을 4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왜냐면 투기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나옵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자면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자, 자, 우리 여기 앞에 분 먼저 갈게요. 자,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이따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그 세금 관계가 오피스텔 여기서 하면은 그게 세금이 많이, 오피스텔은
많이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과 아파트 세금 차이 맞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그걸 할 때 다른 데서 설명을 한번 들었을 때 네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 같은 게 거의 없는 걸로 들었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금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은 각기 존재합니다. 다만 그 상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내 1가구 1주택이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절감,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근데 오피스텔도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1가구 1주택이면 똑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게 세금이 적냐, 많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를 내가 절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항목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거는 한국의 세무사들이 JQ가 굉장히 높거든요. JQ 뭔지 아세요, 어머니? 잔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세무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세법상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하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있지만 그거를 절세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 나중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세무사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 오피스텔을 사는 거하고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오피스텔을 사는 거가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도 아파트식으로 이제 방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에 걸려서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설명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제대로 거의 없다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왜냐면 질문의 요지를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설명드릴게요. 언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큼 저 있는지. 그럼 현재 지금 현재 상황과 언제 끝나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 1월부터 이제 실제 착공이 다 돼서 텃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 5층까지 팔라 그러면 한참 걸려서 지금 텃파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리턴 스퀘어 마천 효성주거 홈페이지 가면 사진으로 지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월부터 매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추일 보시면 되고 준공은 2029년 10월, 9월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설명하신 분께서요. 네. 그 캐피탈 게인 텍스 그게 한국에 그게 어떤 세금인지 아는데 말씀하실 때 자기가 매입했을 때 가격하고 나중에 팔 때 가격의 시세 차익에서 내는 게 캐피탈 게인 텍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자기 그냥 다른 인컴 하고 그 사람이 전체 수익이 얼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그렇게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요. 물건을 제가 $10,000에 사서 $15,000에 팔았다고 하면 $5,000에 대한 세금이 어느 세금 포인트에 따라서 하는지 부과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거기 거주자 대부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젊은 층. 그래서 제가 만약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버타운 이런 거보다는 신기술의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그 전체 포천의 분위기도 조금 그 젊은 전문인들 그런 직장인들이 많으면 이제 그 렌트를 줄 때 지금 이건 아직 완공이 29년에 되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서 이미 해링턴하고 거의 같은 그럼 제일 좋다고 이게 완공되기 전에 과천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현재 그 30몇 평하고 40평 그 임대료가 몇 비가 얼마예요?
임대 수준을 말씀하시죠. 현재 임대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가격일 때. 임대 수준이 30평대랑 40평대를 말씀드리면 지금 84 기준으로, 근데 저희 나라는 전세가 있는 건 아시죠? 전세가 있는 건 아실 텐데, 네, 전세 기준으로 우리가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11억 정도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저희 계산 방법이 있어요. 계산 방법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전환율이 뭐냐면, 자, 1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보증금을 2억을 받으면 나머지 9억에 대해서 연 4.6%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의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게 되죠. 자, 마지막 시간 관계에서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서 온 리얼티스타 부동산 대표 조익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평면도를 볼 때 이제 180이라고 이제 81실 나오는 게 제일 그래도 핫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하고 앞으로 3년 후의 시세라는 건 참 알기 어렵지만 여기 사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그 살기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좀 뭐 어려운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대략 얼마 정도 우리 분양가 나와 있고 전세라든지 뭐 이렇게 현금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양가는 76 기준으로 15억부터 시작하고요. 84 타입은 17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0 타입은 18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요, AI, 제미나이나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제미나이한테 저희 현장에 대해서 금액을 준공 시점이 29년에 얘기를 하면 25억에서 26억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 과천 내부가 29억 5천을 합니다. 시세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29억 5천을 하는데 저희랑 3억에서 11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천에 중심지에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저희는 지하철역이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내년 10월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한정거장 차이거든요. 그러면 100% 가정하면 29억이지만 저희는 100% 잡지 않습니다. 그거에 80%에서 90% 사이를 잡거든요. 그게 제미나이가 말하는 20억 중반대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질문 주신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족도시에 3만 명의 전문직 일자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구조, 거기에 세금적인 혜택,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것까지 감안하고 저희의 입지를 평가하면 그 금액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바로 가실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끝나고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 그 분양 홍보관이 있습니다. LA에 있거든요. 주소가 680 윌셔 플레이스 LA고요. 310호입니다. 680 윌셔 플레이스 LA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213-437-9911번. 번호가 어렵지 않죠? 213-437-991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예약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경품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혹시 지난 토요일날 선호도 콘서트에 오셨던 분 계세요? 제가 진행했는데 제가 진행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선물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저한테 또 하나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 티켓이.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그럼 선생님 뽑아주세요. 제가 뽑으면 걸려요. 네, 또 의심을 사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핑크색이고요. 끝자리가 435번입니다. 435번. 어디 계십니까?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어서 자, 나는 이거 너무 좀 나는 늘 안 뽑히고 짜증난다. 이런 분들 계시죠? 자, 나는 이런 거 진짜 안 뽑히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까이 계신 분, 저기 지금 나오세요. 이런 분들 제가 직접 뽑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증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본인이 똥손인지 금손인지 알 수가 있는 건, 자, 본인 거 확인해서 몇 번이에요? 핑크색에 424번인데 뽑히는지 보시자고요. 자, 눈을 감고, 자, 핑크색! 와! 400번 맞았어. 462번입니다. 462번입니다. 462번 어디 계세요? 자, 안 계세요? 와, 안 계시대. 자, 우리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한번 뽑아주세요, 한번. 있어요? 이때요. 와, 462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맞아요. 1번이에요. 제가 보기에 꿈을 다시 꾸셔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다시 하나 뽑아주십시오. 눈을 감고. 와, 이게 희한한 게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있어? 맞아요? 그래요? 왜 한 사람이 2개 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 왜 한 사람이 2개 받으셨어요? 같이 왔어요,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요 공기청정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자, 우리 내가 뽑아보고 싶다 나오세요. 나오실래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자, 눈을 감고 뽑아주십시오. 오렌지. 와우. 네?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424번. 나오세요. 와! 대박이다! 자, 이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종이가 축축하죠? 선물 주십시오.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상림 DM택의 우리 잠시만요. 상림 DM택의 어디 계시나? 우리 이대현 전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대상상업의 나성우 전무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섞으세요. 나오세요. 본인이 섞으세요. 아니, 저는요 굉장히 공정의자가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꼭 나중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 그만 스톱. 아니, 어디 기분 안 좋으세요? 섞어달라고 하셔서. 자, 우리 이대현 전무님이 뽑으시는 것과 우리 나성우 전무님 뽑으시는 거 하나씩 뽑아서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해서 1등은 이기신 분은 비행기표, 2등은 다이슨 청소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뽑았어요. 예, 뽑으셔서 보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자, 제가 행사를 하면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품 드리면 클로징 멘트 듣기 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클로징 멘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즐겁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상품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계약하시고 또 이걸로 돈을 더 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링턴 스퀘어 과천 미국 분양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링턴 스퀘어 과천 미국 분양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왜들 안 가세요? 가셔도 돼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LA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래플 티켓을 뽑을 때 꽤 오래 뽑았어요. 몇 분이 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안 가셔서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나성욱 전무님은 무슨 색깔을 갖고 계십니까? 하얀색.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우리 이리현 전무님은요? 둘 다 하얀색이다. 하얀색. 자, 두 분이 등을 맞대주시고요. 등을 맞대주시고 가위바위보를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우리 나성욱 전무님께서 갖고 계신 표가 비행기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무님이 갖고 계신 표가 다이슨 청소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비행기표 뽑겠습니다. 몇 번이죠, 전무님? 뒤 세 자리만. 529번. 529번 어디 계십니까? 안경, 나오세요. 529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앉으셔도 돼. 안 보이세요? 앞에 볼 필요 없어요.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와, 맞습니다. 와, 정확합니다. 와, 일단 손을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 한번 할 거니까 그대로 계시고 잠깐. 그리고 우리 이디현 전무님 잠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표보다 이 다이슨 청소기가 더 비쌀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 번호가 몇 번입니까? 뒷자리 3개만. 507번. 507번. 어디 계십니까? 507번. 나오세요. 와우. 507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와우. 맞습니까? 와, 이렇게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 여기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모델을 바꿔드릴까요? 모델? 아니, 나중에 준다니까 이렇게 세 번만 먼저 찍겠습니다. 기념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써